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3일 월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8월의 첫 월요일 전국적으로 폭염경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우리 지역의 아침 기온 25도 안팎으로 출발했고요. 한낮에는 36도까지 오르면서 무덥겠습니다. 오후에는 곳에 따라 소나기가 지날 가능성도 있어서 외출하실 때 작은 우산 하나 챙기시면 좋겠고요. 이번 한 주 무척 더울 전망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가족과 이웃의 안부를 자주 살펴주시고요. 특히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께서는 복용 중인 약물과 수분 섭취에 대해서 의료진과 미리 상담해 두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모쪼록 무더위 속에 건강 잃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행정기능의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원도 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관련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고요. 다가오는 10월에 열릴 원주 만두 축제를 앞두고 지역의 만두 레시피를 발굴하기 위한 경연대회가 열립니다. 리포터 코너에서 전해드립니다. 각 지역과 연결해 영서남부권의 생생한 소식 전해드리는 통신원 코너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영월군 소식 함께하도록 하죠. 8월 3일 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폭염이 장기화되면서 강원소방본부가 화재 예방관리를 강화합니다. 이는 화재 위험경보가 경계 단계로 격상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오래된 공장과 창고, 축사 등 화재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순찰을 강화합니다. 순찰은 경보가 해제될 때까지 이뤄지는데요. 강원소방은 3년 사이에 발생한 여름철 화재 10건 가운데 4건은 전기가 원인이 돼 발생한 화재였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 교육청과 원주시, 강원대학교가 거점 국립대 패키지 지원 사업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범정부 차원의 거점 국립대 패키지 지원 사업 대상 선정을 앞두고 도내 협력 기반을 만들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 사업에 선정되면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단과대 신설 등에 2030년까지 700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세 기관은 강원대가 선정될 수 있도록 산학협력, 연구인력 유치, 취업 연계 분야에서 힘을 모을 계획입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에 나섭니다. 강원경찰청은 이달 말까지 해수욕장과 계곡, 고속도로 나들목 등 피서객과 차량 통행이 많은 지역에서 음주운전 행위를 단속합니다. 같은 기간 암행순찰차도 음주운전 단속에 투입합니다. 2023년부터 3년 동안 7월과 8월 강원도에서 적발된 음주운전 건수는 860여 건이었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보다 10%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강원도의 행정기능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면서 권역 간 불균형 문제를 짚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원주를 비롯한 지역에서는 경제 산업 기능에 비해서 행정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성호 강원도 의원과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조성호 도의원입니다. 네, 원주가 강원도의 대표적인 거점 도시인데도 이 행정기능이나 지원 측면에서는 다소 소외돼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좀 어떤 부분에서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는지 먼저 짚어주실까요? 네, 원주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대표적인 거점 도시이자 최근 4년간 도내에서 가장 많은 지방세를 납부한 지역입니다. 산업과 경제, 의료, 교통의 중심축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기능과 공공기관 배치에서는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온 것이 현실입니다. 저도 이런 문제를
오래전부터 제기해 왔습니다. 2018년 도의원 시절 조정 질문에서도 지적을 했고 이번 5분 자유 발언에서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출자 출연 기관의 편중입니다. 네. 현재 강원특별자치도가 출자 출연한 기관은 춘천에만 14곳이 집중되어 있는 반면 원주는 3곳, 강릉은 2곳에 불과합니다. 이제는 강원특별자치도도 한 곳에 집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별 강점을 살린 기능 분산과 역할 분담을 통해 도 전체가 함께 성장하는 구조로 전환해야 할 점이라고 봅니다. 네, 수치화해서 지역별로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그럼 행정기능이 좀 원주를 비롯한 권역별로 분산 배치될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네, 김진태 도정은 영서와 영동의 균형 발전을 위해 강릉에 제2청사인 글로벌 본부를 설치를 했습니다. 예. 추진 초기에는 근무지 이동 등에 따른 도청 직원들의 우려와 불만도 있었지만 현재는 영동 지역의 현안을 현장에서 보다 신속하게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는 행정 기반으로 지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행정 기능의 분산이 단순한 기관 이전을 넘어 지역의 정책 대응력과 행정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도 원주의 별도의 제3청사를 새로 짓자는 것이 아닙니다. 원주가 가진 경제산업, 기업 지원 기능과 기존 기반을 고려해 관련 도청부서와 출자 출연기관을 기능적으로 재배치하는 것입니다. 원주는 혁신도시의 공공기관과 경제진흥원, 의료기기, 바이오, 반도체 등 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고 수도권 및 도내 각 지역과 연결되는 광역 교통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경제산업 관련 행정기능이 원주에 배치된다면 기업과 공공기관, 산업지원기관 간 협업이 강화되고 정책의 현장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재배치의 방향성과 또 참고할 만한 사례도 알려주셨는데 만약에 현재와 같은 구조가 계속된다면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예, 실제 사례를 보면 차이가 좀 분명합니다. 예. 충남의 대표 도시인 천안시는 30여 년 전 약 33만 명 수준이던 인구가 현재는 70만 명을 넘어섰고 충북의 청주시 역시 약 40만 명에서 85만 명 규모의 대도시로 성장을 했습니다. 반면 강원특별자치도는 춘천과 강릉의 인구가 정체되거나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원주 역시 성장하고는 있지만 잠재력에 비해 더 큰 도약을 이루지를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과 같은 구조가 계속된다면 원주가 경제산업 중심 도시로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이 약해질 수가 있고 천안이나 청주와 같은 대도시로의 도약도 그만큼 더 늦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이는 원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강원특별자치도 전체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처럼 불균형이 이어지면 결국은 도 차원의 발전에도 저해되는 방향이 될 거라는 말씀이신데 지난 23일에 강원도 의회 본회의에서 관련 발언을 하셨죠. 이 제안의 취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네, 사실 원주시장께서 후보 시절 제3청사 설립을 언급하면서 도청 노조의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제가 제안한 것은 새로운 청사를 짓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원주에 있는 경제진흥원과 혁신도시의 기반을 활용해 경제국과 산업국 등 경제산업 기능만 원주로 이전하자는 현실적인 방안입니다. 이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새로운 청사를 건립하자는 것이 아니라 기존 시설을 활용해 행정 효율성과 지역 균형 발전을 함께 이루자는 제안입니다. 그러니까 뭐 새로운 청사를 짓고 뭐 보여주기식으로 예산을 많이 들여서 변화를 주자는 것이 아니라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권역별 기능 분산을 강조해 주고 계신데 이게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바람직할까요? 예, 지역마다 강점이 다른 만큼 행정 기능도 그 특성에 맞게 배치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춘천은 도청 소재인 만큼 노정 총괄과 행정 기능을 담당하고 강릉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해양 관광 도시인 만큼 관광과 해양 분야에 더욱 집중해야 합니다.
반면 원주는 기업과 산업 기반이 잘 갖춰진 도시입니다. 혁신도시와 경제진흥원, 다양한 기업 지원 기관이 이미 자리하고 있는 만큼 경제국과 산업국을 원주에 배치해 AI,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 첨단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경제 산업 거점으로 육성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지역별 강점에 맞춰 역할을 분담한다면 행정 효율성은 물론 강원특별자치도 전체의 경쟁력과 균형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춘천은 도정 총괄과 행정을, 또 강릉은 해양수산 관광을, 원주는 경제 산업기능 중심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해 주셨는데 원주가 네. 이런 역할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실까요? 예, 가장 큰 이유는 이미 원주가 강원도의 경제 산업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예, 2025년 기준 종업원 50인 이상 도내 기업은 총 779개인데요. 이 가운데 원주에만 244개로 약 30%가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에 횡성, 영월, 평창 등을 포함한 원주 권역까지 합하면 372개로 도내 기업의 약 절반이 이 권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 경제진흥원과 강원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등 경제 관련 기관도 원주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업들은 경제국, 산업국과 업무를 협의하기 위해서는 춘천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갖고 있습니다. 네. 경제 산업 행정 기능이 원주에 함께 배치된다면 기업 지원의 접근성과 행정 효율성이 훨씬 높아질 것입니다. 더욱이 최근 KT의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 투자 계획이 발표되는 등 원주는 AI 데이터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앞으로 원주가 강원 영서 남부권의 AI 데이터 산업 중심축 역할을 수행하기에도 가장 적합한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말씀해 주신 변화는 단기간에 이뤄지기가 어려운 만큼 앞으로 충분한 분석과 함께 또 기관 간의 협의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행정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보실까요? 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강원 글로벌본부가 출범하는 과정에서도 지역사회와 공무원 조직의 우려가 있었고 생활권 변화나 출퇴근 문제 등 여러 현실적인 과제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조급하게 추진할 사안이 아니라 충분한 검토와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추진을 해야 합니다. 우상호 도지사님과 구재열 원주시장님, 도의회, 공무원 조직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전 대상과 규모, 그다음에 추진 시기 등을 충분히 협의하면서 공무원들의 불편은 최소화하고 행정 효율성과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함께 달성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권역별 기능 분산이 실제로 잘 이루어지게 된다면 강원도 전체의 균형 발전이나 지역 경쟁력 측면에서는 어떤 변화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춘천은 접경지역 발전과 특별자치도의 행정 중심 기능을 더욱 강화하게 될 것이고 강릉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제 관광 해양도시로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원주는 기업과 산업 기반을 바탕으로 경제산업 행정의 중심축 역할을 수행하며 강원도를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 도시이자 첨단 산업 도시로 경쟁력을 높여갈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결국 권역별 기능 분산은 어느 한 지역을 키우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각 지역의 강점을 극대화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입니다. 각 지역이 서로의 역할을 분담하고 상생한다면 균형 발전은 물론 더 강한 강원특별자치도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의원님 마무리 말씀 간략히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제안은 어느 한 지역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강원특별자치도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고민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각 지역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역할에 집중할 때 도 전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주 시민 여러분께서도 이 제안을 단순한 기관 이전이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지역 발전 전략이라는 관점에서 함께 관심을 가져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 역시 앞으로 도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면서 강원특별자치도의 균형 발전과 원주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권역별 기능 분산은 단순한 행정 재배치를 넘어서 지역의 역할과 경쟁력을 다시 짜는 문제로도 볼 수 있는데요. 각 지역의 네. 강점을 살리면서 강원도 전체의 균형 발전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앞으로의 논의가 중요해 보이네요.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조성호 강원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8시 46분 지나고 있습니다. 올해 10월 제3회 원주 만두 축제를 앞두고 있는데요. 축제를 앞두고 특별한 만두 레시피를 가진 시민분들을 대상으로 웰 만두 경연대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 추인혜 리포터와 알아보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주 만두 축제가 매년 성공적으로 개최되면서 올해 축제도 벌써부터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실 텐데 특히 만두에 대해서 일가견이 있거나 손맛이 좀 있다 하시는 시민분들이 참가할 만한 행사가 생겼다고요. 네, 벌써 올해로 3회를 맞는 원주 만두 축제가 10월 개최를 앞두고 이 축제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작년에도 문화의 일대에서 원주의 인기 만두부터 전국 곳곳의 유명 만두들을 한 자리에서 고르고 또 즐길 수 있어서 많은 분들이 다녀가셨는데요. 네. 작년에 41만 명의 방문객들이 다녀가면서 1,070억 원이 넘는 경제 효과를 창출한 걸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 축제가 끝나면 무엇보다 이 축제에 참여했던 만두를 파는 상인분들의 주문이 폭발적으로 늘면서 휴일에도 출근을 할 정도로 바쁜 시기를 보내면서 이 축제가 지역 경제를 살리고 또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네. 여기에 이제 원주 고유의 만두 문화를 발굴하고 만두가 원주의 대표 음식이 될 수 있도록 지역성을 더하기 위해서 작년부터는 웰만두 경연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참가하는 대회로 원주만의 특색과 이야기가 담긴 만두 레시피를 발굴하는 행사인데요. 만두축제 전에 이 행사가 열리고 수상자들에게는 만두축제에서의 혜택도 주고 있습니다. 원주문화재단 시민문화팀 정욱희 담당자 이야기 들어보시죠. 원주하면 떠올리는 대표 먹거리 중 하나가 바로 만두입니다. 웰만두 경연대회는 이러한 대표 먹거리를 활용한 원주 고유의 만두 문화를 발굴하고 원주 시민분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원주 만두 축제를 만들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웰만두는 말 그대로 웰빙과 만두를 합친 이름입니다. 건강한 식재료와 균형 잡힌 영양을 담은 만두는 물론 원주만의 특색과 이야기를 담은 새로운 만두 레시피를 발굴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경연대회는 현장에서 직접 만두소를 만들고 만두피를 반축하여 빚으면서 진행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만두들이 전문가분들의 심사를 거쳐 최종 10팀에게 수상의 영광이 돌아갑니다. 수상자들은 상금과 더불어 실제 원주 만두축제와의 연계를 통해 메인 무대 쿠킹 클래스, 부수 심사 가점 등의 혜택이 주어져 경연대회 이후에도 축제에 녹아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는 원주시에 주소를 둔 15세 이상 개인 또는 단체라면 누구나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만두는 속재료나 피에 따라서 맛이 다양해지잖아요. 어떤 레시피들이 나올지 기대가 되는데 작년에도 이색 레시피들이 많이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원주에서 오래 만두를 빚고 팔았던 상인분들뿐만 아니라 만두를 좋아하는 분들 그리고 다양한 분들이 대회에 참가했었는데요. 지난해 우승한 레시피들의 공통 특징은 재료와 이 레시피 과정에 원주의 특산품 그리고 원주의 개성을 잘 녹였다는 점이었습니다. 대상을 차지한 건 고만고만 팀이었는데요. 네. 원주의 특산물인 고구마와 고구마 줄기를 활용해서 고구마 만두를 만들었습니다. 또 최우수상작인 로컬 시래기 들깨 만두도 있는데요. 치악산 자락의 시래기와 원주 들깨를 활용해서 건강하고 깊은 맛을 낸 만두였고요. 또 우수상을 받은 삼색 찐만두는 원주 읍면동에서 재배한 유기농 식재료로 화합과 공동체의 의미를 담았습니다. 올해 역시도 맛뿐만 아니라 원주의 지역 스토리와 재료를 얼마나 창의적으로 담았는지가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된다고 하는데요. 지역성과 웰빙성, 조리 완성도, 창의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만두를 좋아하는 시민들, 나만의 우리 집만의 레시피가 있다 하는 15살 이상의 개인이나 단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데요. 이 만두 레시피를 준비할 때 팁과 심사 기준에 관해서 정욱희 담당자에게 이어서 들어보시죠. 심사는 지역성, 웰빙성, 조리 완성도,
창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예를 들어 원주의 특산물이나 지역의 이야기를 담거나 건강한 식재료를 활용해 웰빙이라는 주제를 잘 표현한다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경력이나 전문성이 필요한 대회가 아니라 경연대회의 슬로건처럼 세상에 하나뿐인 나만의 만두 레시피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모두가 참가 가능하니 부담 없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모집 기간은 7월 29일부터 8월 13일까지 진행됩니다. 이후 서류 심사를 통해 상위 10개 팀을 선정하고 8월 19일 원주시 동부복합생활지원센터에서 현장 경영과 시상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평소 우리 집 만두가 제일 맛있다, 혹은 나만의 특별한 만두 레시피가 있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부담 갖지 말고 꼭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손맛과 아이디어가 모여 원주 만두축제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 갑니다. 대회 수상자들에게는 어떤 혜택이 주어질까요? 네, 경연대회에서 우승한 10개 팀에게는 상금과 함께 10월 만두축제 본행사에서 무대에서 만든 이 쿠킹 클래스를 운영하는 영예를 얻게 되고요. 또 상인분들이 반가워할 만한 소식으로는 상인분들이 우승할 경우에 푸드부스에서 입점비 50% 감면, 또 품평회에서 가산점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이번 참가 신청은 8월 13일 목요일까지고 이 레시피 경연대회는 8월 19일에 열리는데요. 이 만두에 좀 손맛이 있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올해 이 레시피 대회 함께 빛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올해는 또 어떤 만두들을 만나볼 수 있을지 기대되는데요. 저는 대회에는 참가하지 못하겠지만 올해도 축제에 놀러 가봐야겠습니다. 오늘도 소식 고맙습니다. 추인혜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8시 52분입니다. 각 지역 통신원과 함께 영서 남부권의 생생한 소식 전해드리는 통신원 코너입니다. 월요일은 영월 소식 들어보는 날이죠. 영월 미디어 기자박물관의 고명진 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영월군이 지역사회 보장 계획 수립을 위한 군민 공청회를 개최했다는데 이 자리에서 어떤 내용이 논의됐는지 먼저 전해주실까요? 네, 영월군은 지난 29일 영월군 종합사회복지관 낙연홀에서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시행할 제6기 지역사회 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군민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공청회에서는 향후 4년간 영월군 복지정책의 방향을 담은 계획안을 설명하고 군민과 복지기관, 관계기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영월군은 군민이 함께 만드는 복지공동체, 지속가능한 복지영월을 비전으로 영월형 통합돌봄 365 구축 등 5대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날 제시된 의견은 검토를 거쳐 최종 계획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네,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앞으로의 복지정책에 잘 반영되기를 기대해 보겠고요. 자, 이번에는 따뜻한 나눔 소식인데요. 우리 농산물 꾸러미 나눔 행사가 열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여성농업인 영월군 연합회는 지난 29일 영월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 농산물 꾸러미 나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농촌 재능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회원들은 직접 재배한 감자와 쌀, 옥수수, 고춧가루 등 20여 종의 농산물과 가공품으로 꾸러미 100개를 만들어 지역의 복지 취약계층과 소외가구에 전달했습니다. 김영미 회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으며 영월군도 농업인과 취약계층이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네, 또 영월군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토크 콘서트를 개최했다는 소식도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8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영월군 전 직원을 대상으로 민선 국이 함께하는 2026년 청렴 토크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무선 응답 시스템을 활용한 참여형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직원들은 갑질 예방과 조직 문화 개선, 소통 활성화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김길수 군수와 자유롭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어진 청렴 특강에서는 공직자의 청렴 실천 방언과 관련 법령을 사례 중심으로 교육했으며 영월군은 앞으로도 직원 참여 중심의
청렴 시책을 확대해 신뢰받는 공직 문화를 만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네, 영월군의 바른 공직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 시책 소식 들어봤고요. 또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프로그램 소식 전해주시죠. 네, 강원도 지적 발달장애인 복지협회 영월군 지부 산하 꼬맨두꿈 시설은 영월군 장애복지기금 공모사업에 선정돼 모래놀이 테라피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발달장애인들이 모래와 다양한 소품을 활용해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심리적 안정과 사회성 향상을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또한 보호자도 함께 참여해 자녀를 이해하고 가족 간 소통을 높이는 시간을 가졌으며 시설은 앞으로도 발달장애인의 건강한 성장과 정서적 안정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네. 영월군 청소년들이 자매도시에서 온 청소년들과 함께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함께 체험하는 뜻깊은 행사가 열렸다는 소식도 전해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영월군 청소년 수련관은 지난 7월 23일부터 25일까지 2박 3일간 영월 일원에서 2026년 자매도시 청소년 교류 캠프를 운영했습니다. 이번 캠프에는 영월과 안양, 하남시 청소년 69명이 참가해 덕보 5일장 체험과 동강 래프팅, 청룡포 탐방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하며 영월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고 우정을 쌓았습니다. 영월군은 이번 교류를 통해 자매도시 간 협력을 더욱 강화했으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교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네, 또 이외에도 영월미술협회가 지난 29일 영월군청을 방문해서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성금 250만 원을 기탁했다는 따뜻한 나눔 소식까지 준비해 주셨네요. 오늘도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월군 통신원 영월미디어기자 박물관의 고명진 관장이었습니다. 8월 3일 월요일에 전해드린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KBS 원주방송국은 표준 FM 97.1MHz로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술 한대희, 구성 황진영,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